정관격. 정관격은 기묘, 신미. 기묘, 신미. 그 다음에 이민, 신해. 자, 정관격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합시다. 기묘년에, 그 다음에 신미월에, 이민일에, 신해일에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요 사주를 가만히 보면은 인해가 한목이 되고, 그렇죠? 묘미가 한묘가 되고, 지지가 뭐예요? 식상으로 설계되는 것이 굉장히 왕화되는 거죠. 그렇죠? 식상이라는 것은 임수의 기운을 빼나가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간에 신금, 월간에 신금, 시간에 신금이 없으면은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종합격, 종식상격으로 봐서 사주가 귀격이 되는데, 이제 월간하고 시간에 신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격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간의 기운이 인해 한목이 되고 묘미 한목이 되고 또 해묘미 삼한 목국이 돼가지고 설계가 태왕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일주를 부조해주는 오행이 용신이 되겠죠. 그 요 사주는 신금을 용신으로 잡아야 된다. 신금을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자, 정관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미중에 정화, 을목, 기토가 있어요. 여기가 정화, 중기가 을목, 정기가 기토가 있죠. 요 기토가 여기 연간에 투출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정관격이다. 격이라는 거하고 용신을 잡는 거는 크게 그렇게 지금 연관계가 적을 때도 또 있어요. 내가 격이라는 것은 미중에 기토가 투출됐으니까 정관격이구나. 또 월간에 인성이 정인이 들어가서 관인상생이 되죠. 요거는 관직으로 높은 관직을 오를 수 있는 귀격의 사주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귀격의 사주라 하더라도 관직의 운이 오래 가느냐 적게 가느냐 하는 거는 전부 용신의 왕세에 달려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관격의 사주는 독후강직하다. 독후강직하고 공명정대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떠올리셔야 돼요. 정관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관격은 재성이 가까이에 있어서 생조해 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해요. 그 다음에 생조하는 것을 기뻐하고 식상이 왕하고 가까이에 있어 극하는 것을 기피한다. 만약에 정관격에 좌라는 건 자기 자리야예요. 좌하에 재성을 깔고 있으면은 요거는 재물을 바탕으로
명예나 권세를 얻으려는 성향이 짙다. 네 번째, 전관격에 일간이 왕하고, 그 다음에 식상도 왕하면은 요거는 귀격의 사주이다. 정관격은 인성이 가까이에 있어서 관인 상생됨을 가장 기뻐한다. 그 다음에 정관격이 월간의 정관이 있는 경우에는 월간의 정관이 격을 이루는 경우에는 서로 장남이 아니더라도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고, 친인척 간에 연관된 사안 등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정관에 해당하는 오행이 용신이나 시신에 해당되면은 연간에 있으면 조상들이 명망 있는 집안을 이루었고, 월간에 있는 경우는 부모 형제 자매가 집안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시간에 있는 경우라면은 본인과 자식 대에서 자수성가하는 경우가 많다. 전관격이라 하더라도 월지가 타지지에 형충되는 경우라면은 정관의 길성이 많이 감쇄된다 판단한다. 정관격에 대해서는 거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한다면은, 정관격에 타간지에 편관이 있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관살이 혼잡돼 있다. 관살 혼잡이라 표현하고 당사자는 권모술수에 능하고 남을 잘 이용하려 하고 그 다음에 직업의 변동이 많고 신뢰감이 부족하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운에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기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사기성이 많다. 뭐 책에 또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뭐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정관죠. 그 다음에 임술 예절 하나 더 들어봅시다. 임술에 그 다음에 정미, 무신, 을묘. 이사주 봅시다. 임술년에 개띠예요. 임술년에 정미월에 무신일에 을묘시에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무토일간이 미토에 통근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연지 술토가 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가 굉장히 왕한 거죠. 그 다음에 정화 인성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 사주는 비견겁재가 왕하다. 비견겁재가 왕한 경우에는 재성이 들어와가지고 형제 자매들한테 재물을 분배해주기 위해서 수용신 잡는 경우도 있고, 요것처럼 무토가 미토월은 뭐예요? 삼복에 생한한다고 그랬죠. 밖으로는 삼복도이지만은 땅속에서는 이미 한계가 돌기 시작하죠. 그러나 술토 미토가 보조를 해줘가지고 무토가 배가 불룩하게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을목이 들어와가지고 수토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미토월이라고 하면은 화기가 태기하는 시점이니까 정화용신을 잡아야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임수용신을 또 써야 되는 거냐, 재를 써야 되는 거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미토가 겁재가 들어오죠. 비견이 왕하면은 형제가 많으니까 재가 들어와야지 다툼이 적죠. 그래서 임계서 용신을 써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처럼 무토가 미토월에 연재 술토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토가 왕해지죠. 그럴 적에는 관성이 들어와가지고 목을 극제해 주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는 을목용신을 잡아야 된다. 자, 그러면 정기에 해당되는 미중, 정화, 을목, 기토가 있는데, 기토가 지금 통근대 천간에 투출되지 못했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을목에 해당되는 게 지금 시간에 투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정관격이다.
정격으로 논한다면은 정팔격격으로 논한다면 요거는 정관격에 해당이 된다. 만약에 원력만 갖고 논하는 정격으로 논하지 않고 변격으로 논한다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 미중의 정화. 미중의 정화가 통근이 돼 있죠. 을목이 또 통근이 돼 있죠. 기토만 통근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고에 해당되는 진토, 미토, 술토, 축토는 기가 잡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가 잡대다. 기가 잡대다. 자, 그래서 요 사주는 기토는 지금 천간에 투출되지 못했죠. 그래서 요런 경우는 우리가 굳이 변격으로 갖고 격을 맞춘다고 하면은 요 사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잡기 관하고 이미 떴죠. 그래서 잡기 관행격이다 이렇게 논해주는 거예요. 잡기 관행격이다. 만약에 기토까지 떠졌으면 잡기 재관 인수격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길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이 기토가 뜨지를 못해가지고 잡기 관행격이다. 그런데 용신에 해당되는 이게 갑을목이 수가 적죠. 수가 적어서 정관을 생해주는 게 약하지 못하죠. 그래서 잡기 관행격이지만 책을 보면은 높은 기를 못했다 하는 이유는 을목을 생해주는 재성이 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임수라는 것은 정묘 한목으로 벌써 바뀌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미토월은 뭐예요? 사오미 여름의 끝자락이라 건조하죠. 그래서 수기가 없어요. 을목을 생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관이 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높은 관직을 차지하지 못하고 조그만 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식신을 하는 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정관격까지 했어요. 뭐 편관격은 여기다 뭐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정관격이나 편관격이나 우리가 뭐 풀어가는 이치는 다 똑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식신격, 그 다음에 상관격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인격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